본능에 충실한 면접관은 관찰보다 이미지에 빠집니다. 이미지에 빠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요. 어떤 논리적 접근보다는 감상적이거나 정서적인 접근을 한다는 거죠. 너무 정서적인 접근을 하다 보면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 접근을 해야지만 우리가 팩트를 보게 되고요. 팩트를 봐야지만 결국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 객관적인 부분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학습할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어떤 현상에 빠지지 마시고요. 그 현상의 밑바닥에 있는 원인이 뭘까? 그러니까 면접관의 평가 오류에 대한 원인을 좀 살펴볼 겁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봐야지만 우리가 대책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면접관에 7가지 착각이 있는데요. 이 7가지 착각을 알아보고 이 7가지 착각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 개선 방안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원인과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원인과 배경을 잘 모르면 현상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오류에 대해서 옛날서부터 중국의 당나라 관리들이 신원서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요. 인물 평가를 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뭐였냐면 몸이었어요. 몸. 우선 건강한 사람. 그리고 풍채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말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느냐. 서라는 것은 특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글씨를 쓴다. 글씨를 잘 쓰는 사람 이게 아니에요. 글을 잘 쓰는 사람. 글씨가 아니라 글 내용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판이라고 해서 판단력을 좀 봤습니다. 옛날에도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그 사람의 말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것까지도 평가를 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비언어적인 측면을 많이 보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첫인상에 휘말려 버려요. 헤이 컨설팅이라는 회사에서 실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많은 면접관들이 3분 안에 60% 점수의 결정을 해버리더라. 이게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이렇게 끝까지 봐야 되는데 끝까지 보지 않고 첫인상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의 이미지를 가져버리면 결국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결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이게 첫인상에서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특히 실제 사례를 좀 보면요. 어떻게 보면 IBM의 기적을 부활시켰던 사람을 우리가 루커스라고 하는데요. 루커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160억 달러의 적자를 내던 IBM을 부활시키는 아주 뛰어난 인재로 이렇게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재를 잘 뽑아가지고 그 인재가 어떻게 보면 회사를 살린 경우도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는 닉 리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베어리 은행이라고 해서 이 은행을 혼자 날려버린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인재 한 명을 잘못 뽑아가지고요. 그 인재가 어떻게 보면 은행을 한번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뽑냐, 잘못 뽑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채용을 하버드 대학교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리뷰에 실렸던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보면 연봉의 3배에서 5배에 해당되는 어떤 손해가 난다는 겁니다. 실제 왜 이런 손해가 나느냐면 우리가 연봉만 계산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사람을 채용하는 채용 비용도 있고요. 그 사람을 교육시켰던 교육 비용도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3에서 5배 정도의 연봉을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보면 신중하게 뽑지 않으면 이 비용과도 연관된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기업이 한 사람의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40분밖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히려 400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피터 드루커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얘기는 뭐냐면 신입사원을 우리가 채용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라. 이게 바로 어떤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채용에서 많이 걸러내야 되는데 나중에 잘 어떻게 보면 교육시키면 되겠지. 근데 교육으로서 성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교육으로서 성장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죠. 그리고 면접관의 오류의 원천을 좀 보면요. 어디서 이 원천이 있느냐. 첫 번째는요. 평가를 먼저 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마음을 내려놔야지 관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가한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면 자꾸 평가적인 관점에 이렇게 빠져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관찰을 못 합니다. 평가자로서 여러분 먼저 쓰지 마시고요. 관찰사로서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판단입니다. 판단. 이 판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면접관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성향이나 어떻게 보면 본인의 가치, 특히 가치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에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을 이해해서 판단하기보다는 본인의 가치로서 재단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에러가 좀 많습니다. 이런 오류를 줄여나가야 되죠. 이 판단적 오류. 그러니까 누구나 가치가 다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면접관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자기하고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은 평가를 나쁘게 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 판단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성향의 차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면접관이 좀 이렇게 신중한 사람은 조금 까불까불대고 좀 긍정적인 사람들을 점수를 어떻게 됩니까? 낮게 주는 경우가 있죠. 왜냐면 그건 성향의 차이인데 그 성향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사람을 뽑을 때는 직무 중점으로 봐서 그 직무에 그 사람이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자기 면접관 관점에서 딱 프레임을 갖고 그 프레임으로 보다 보니까 결국에 좋은 인재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자기 이해가 부족한 경우 면접관이 그런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관찰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관찰의 차이의 오류의 원천에 의해서 우리가 인재상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 인재상에 맞게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인재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문제겠죠. 인재상이 있어도 면접관이 숙지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사람을 잘못 뽑는 부분이 있고요. 판단의 차이라는 것은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고요. 그 판단의 기준은 그 사람의 직무나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 밸류라고 보통 얘기하죠. 핵심 가치. 이런 부분들이 봐야 되는데 여기서 판단의 차이가 개인적인 판단을 하거나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요. 성향의 차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면접관의 자기 성향에 따라서 자기랑 어떻게 보면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 평가를 그 성향에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면요. 인재상이라는 부분은 오류의 원인을 보면 무엇을 관찰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행동 지표를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을 경우 뭘 우리가 관찰해야 될지 모르니까 인재상이 명확하지 않고 또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행동 지표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인재상이 또 다른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선호하는 인재를 뽑는 수가 있고요. 인재상에 대한 이해가 다를 경우에 또 이해가 부족하고 그 사람이 그거를 숙지하지 못했을 때도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판단 기준을 보면요. 판단 기준은 우리가 보통 앵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앵커에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가 판단을 잘못할 수 있고요. 판단이 다른 경우, 그래서 눈높이가 좀 다른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수준이 다 다르다 보니까 자기 수준에서 보는 경우가 많고요. 기준에 대한 해석이 다를 경우, 이런 부분들이 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기 이해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면접에 대한 자신이 없는 면접관일수록 가운데에 막 찍어요. 이런 가운데에 많이 찍는 것을 우리가 중앙 집중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앙으로 몰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 변별성이 없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첫인상을 중요시하는 경우 첫인상 효과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한두 가지 측면을 확대하는 경우 후광 효과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고려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뽑다 보니까 자기랑 좀 친한 사람 뽑고 친하지 않은 사람 뽑고 또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 뽑는 게 낫겠다.
이런 부분이 되면 동기적 오류가 생기다 보니까 결국에 어떤 공정성의 시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면접 간의 오류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